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오랜만에 또 복습부터 촬영하네요. 우리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자, 직권의 변화와 변동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구 내부에 다시 지구를 유지하는 시스템 에너지원에는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죠. 자, 우리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띠 모양으로 쭉 모으면 변동대다 라고 불러주는데, 화산이 많이 일어나면 화산대, 지진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지진대라고 부르죠.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일치하는데, 자, 그 판의 경계랑 일치하죠. 그래서 일치하는데, 여기 판의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 자,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문제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상대적인 운동이 왜 발생합니다. 대체로 일치하는데, 자, 지진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100%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대부분 지진활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이 있으면 지진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활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 나중에 주요 화산대랑 지진대 학교 레벨에 따라서 많이 외워줘야 되는데, 일단 3대 변동대 정도 얘기를 했었고, 3대 변동대에는 우리가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있었고, 자, 인도가 북상에서 만들어진 우리 알프스 히말라야,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있었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환태평양 지진대죠. 자,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지진대 또는 화산대로 가주면 되죠.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의 대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특별히 불의 골이다 라고 불러줬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직권의 변화 판 구조론입니다. 일단 판의 구조 먼저 보면, 판은 크게 우리 전체적으로는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적혀있는 A, 약 100km 지점까지가 우리 암석권이고, 딱딱한 암석권을 우린 다른 말로 판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밑에 바로 넘어갈게요.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하는데 약 깊이 100km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판이란 건 단순히 지각만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멘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 조각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에 100에서 400km까지, 깊이 100에서 400km까지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불러주는데,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연약해서인데, 여기가 부분 용융된 고체다. 액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부분 용융된 고체, 즉 살짝 녹아있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 하강부에서 판이 수렴하고 발산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이거죠. 자, 여기 밀도 부분은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밑으로 들어갈수록,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큰 거죠. 연약권이 당연히 밀도가 크고 암석권이 밀도가 작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이 판의 구분에서의 밀도가 중요한 거죠. 자, 대륙판은 대륙 지각과 멘틀의 상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멘틀의 상부로 구성되어 있죠. 자, 대륙 지각은 한 35km까지, 해양 지각은 5km 정도까지 분포하니까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고 해양판이 더 얇습니다.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 현무암질에서 검을 현자를 쓰는 이유는 철이 많아서 어둡게 보인다 이거였어요. 당연히 밀도가 해양판이 크고 대륙판이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옆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판이동의 원동력입니다. 방금 설명한 거죠. 판이동이 일어난 이유는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 현상 때문이죠. 자, 판의 분포와 이동입니다. 판의 특징이죠. 판마다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 같은 판 내에서도 조금씩은 다르다고 했어요. 보통 이 이동 속도는 판마다 좀 다른데 1에서 한 10cm 정도 1년에 움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스펙타클하게 1년에 10cm씩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빨라봐야 한 1, 2cm 정도 잘 움직이고, 빨라봐야 한 10cm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엄청 빠른 태평양판 같은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에서 10 안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지구는 약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고,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발산, 수령, 보존의 경계로 나눠집니다. 자, 밑에 실험 하나 볼게요. 자, 이 실험은 별건 아니고요. 여기 우유가 멘틀 대류를 얘기하는데,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양쪽으로 찢어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발산의 경계가 되고,
자, 어딘가에서 부딪혀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멘틀 대류의 하강부인데 이런 하강부에서는 우리가 수렴형 경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실험이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틀리는 거냐면 우유는 지금 액체니까 지금 여기가 혹시 왜 핵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실험을 위해서 우리가 액체를 사용한 거지 사실은 이건 멘틀을 사용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우유가 액체라고 해서 멘틀도 액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 포인트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코코아인데 코코아가 지금 위쪽에 둥둥 떠다니는 판을 얘기하죠. 이때 얘를 지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판, 즉 암석권이다 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자, 우리 판의 경계는 크게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타내고 자, 이동 방향은 상대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면 수렴형 경계는 양쪽에서 와서 만나는 거, 발산형 경계는 양쪽으로 흩어지는 거, 보존형 경계는 스쳐 지나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자, 멘틀 대류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둘이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는 하강부가 될 거고 발산형 경계는 위로 올라와서 양쪽으로 찢어지니까 여기는 상승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따로 일어나지 않죠. 자, 판의 생성과 소멸입니다. 자, 수렴형 경계에서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소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서는 우리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판이 생성될 수 있고 보존형 경계는 말 그대로 생성도 소멸도 없이 보존된다 라고 해주면 되죠. 자, 밑에입니다.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및 지각 변동인데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통째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여기 발산형 경계가 있고요. 유형에는 지금 그림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경우도 있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판과 대륙판이든 해양판과 해양판이든 어쨌든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존재하고요. 지진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양이라고 하면 여기는 해령이 될 거고 여기가 만약에 대륙이라면 열곡대가 형성되죠. 그리고 해령과 열곡은 언제나 한 세트이기 때문에 바다 같은 경우는 해력에다가 플러스 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은 열곡에 있는 대륙에 있는 열곡이다 해서 열곡대다라고 불러준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는 크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충돌형 경계가 있고 대륙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해서 밀도 큰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형 경계가 존재하죠. 자, 섭입하는 경우에는 깊은 곳을 건드려서 마그마 활동에 의해서 상승을 하면 여기가 만약에 대륙이라면 스코산맥이 해양이라면 호산일도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해구가 필수적으로 만들어지죠. 어쨌든 해양판이 관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존재하고 대륙판 같은 경우는 화산활동은 없습니다. 자, 지진은 해양판이 해양판 밑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하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 밀도가 작은 판 두 개가 부딪혔기 때문에 밑으로는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천발, 중발 지진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에서는 스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에서는 우리가 북적골 모양의 열도, 나열된 선, 호상 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바다에 구멍이 뚫리는 해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여긴 바다가 아니니까 호상 열도나 해구는 만들어질 수가 없을 거고 산맥이 솟구치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지금 아직 설명 안 한 반이 많은데 아마 이번 주에 설명이 들어갈 거고 그래도 한 호흡에 같이 설명을 해놓을게요. 자, 여기 해령이고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과 해령이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요 해령과 해령의 경계 부분, 요 B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이겠죠.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변환단층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화산활동 존재하지 않죠.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천발지진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는 딱 하나 변환단층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오늘 복습 노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자료 해석하고 판경계 지형 분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